한국 사람 참 희한한 스타일인 것 같아요. 한국의 대통령하고 사이가 좀 안 좋거나 손을 좀 보기로 작정했던 재벌 회장하고는 한국에서 만나면 뭐 이상하게 볼까봐 그러는지 항상 정권 끝나고 찍혔던 재벌 회장은 한국이 아니라 중국에서 만나거나 인도에서 공장 신축식 때 만납니다. 똑같아요. 2013년 6월에 박근혜가 시안 삼성 공장 신축식에서 당시 삼성 측 관계자를 이재용을 만나고 이러면서 삼성과 박근혜 간의 관계는 회복됐어요. 문재인이 이번에는 인도에 가가지고 노이다 신공장 준공식에 참여를 해서 이재용을 이렇게 악수를 했습니다. 저기 머리 숙이고 있는 사람이 이재용이에요. 자, 그래서 그 하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인도의 모디 총리인데 요즘 인도를 완전히 활성화시키고 있는 인물이지요. 다 옆에 한 명 세워놓고 같이 저렇게 이제 만나서 악수를 하고 그것이 이제 화해가 시작된 신호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권이 이것이 친기업으로 가게 된 무슨 과정이다 어쩐다 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 것이 지금 국민연금 수익률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을 1년 넘도록 공석으로 놔두면서 작년에 7.28% 수익률, 보통 이게 정상입니다. 올해 1.66이래요. 정기예금보다 못한 수익률로 떨어져서 그나마 몇 년 뒤에는 고갈된다라는 국민연금이 더 빨리 고갈되게 생겼어요. 근데 왜 이렇게 비워놓고 있느냐? 스튜어드십이라고 부르는 자신들 주장대로 대기업들의 이 국민연금이 가진 지분으로 손을 좀 볼 사람을 이렇게 찾다 보니 이렇게 됐고 또 자기들 내부에서 누구를 앉혀가지고 그거를 장난을 칠 건가에 대해서 싸움이 벌어져가 정해놨던 사람을 날려버리면서 새로 하려고 하다 보니 이렇게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그냥 국민연금 수익률만 높이는 쪽으로 생각을 하면 전혀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김기식 대신 금감원장이 된 윤석헌이라는 사람은 이 근로자 추천 이사 제도를 다시 끄집어냈습니다. 그래서 노동 이사제라는 부분을 갖다가 지금 공청회를 통해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뭔 말이냐? 그러니까 노동자 쪽에서 노조 쪽에서 이사를 한 명 추천을 해서 경영에 참가시키겠다. 독일처럼 경영 참가 제도 방식인데요. 독일같이 합리적인 상황에서나 가능한 노사정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 노동자들 스스로가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동일 지역에서 찬성한다라고 자신의 손실을 감안하고 동의하는 정도의 국가에서 노동자를 대표를 경영에 참가시키는 것은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회사가 망하거나 말거나 월급 올리자고 난리를 치는 1억 원짜리 노동자들 노조판에 이것이 가능하냐는 겁니다. 또 더 나아가 가지고 상장 기업의 이 회계 감독을 강화해서 50대 기업을 1대1로 밀착을 해서 감시하고 그 다음에 금융회사들에 대해서 샅샅이 털어가지고 감독을 강화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금감원장이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것뿐만 아닙니다. 10년 전에 있었던 키코 사태 있지요. 넣긴 넣어가오십니까? 당시 환율의 급격한 변동에 대비하니 어쩌니 하면서 해지 상품으로 돼 있던 이 키코를 잘못 이해를 시켜가지고 흑자를 낳던 중소기업들이 이 키코 때문에 망해버리는 사태가 생겼는데 10년 전에 키코에 대해서 수사한다 그래요. 그러면 20년 전에 벤처 사기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지. 그거는 왜 안 하며 카드 남발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공정위원회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만들어 가지고 대기업들의 이 불공정 행위를 단속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감은 공정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총동원해서 또 청와대가 나서서 재벌들, 대기업들 손 보겠다라고 이렇게
이 전체 국민들의 이 재벌들에 대한 분노를 자극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어요. 재벌들에 대한 분노 중에 상당수는 일리가 있지요. 요즘 아시아나나 대한항공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 중에 일부는 재벌 스스로의 잘못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정권이 그런데 불을 앞장서서 질러가지고 더 나아가서 이런 재벌들 중에 자기들이 말 잘 듣고 협조하는 놈은 봐주고 그러지 않은 놈은 완전히 그냥 식구 전체가 사이코 또라이 재벌처럼 만들어가지고 뺏어 먹겠다라고 하고 손본다고 한다면요. 정치 권력을 가지고 기업 경영에 개입을 해서 이해를 취하겠다라는 한마디로 적폐청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위험한 짓거리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자, 어제 인도의 이재용의 공장에 가가지고요. 이제 총리, 인도 총리까지 데리고 나란히 서서 테이프 커팅을 하는데 이재용을 오라고 하니 이재용이 아마 이렇게 뒤로 빠지면서 이렇게 단상 밑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자, 이재용은 알지요. 거기 가서 커팅을 같이 옆에 나란히 서서 하면 그 대가가 얼마나 크게 이렇게 청구서가 될 건가를 알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 이럴 때일수록 머리를 숙이는 척하고 빠지는 게 상책이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자, 테이프 커팅이 끝나고 이 노이다 새 공장 라인이 공개됐고 이재용이 생산 라인으로 문재인을 안내를 했다는 겁니다. 자, 이재용은 공장 입구에서 문재인을 기다렸고 그리고 모디 총리가 도착하자 고개를 숙였고 문이 차에서 내리자 저런 식으로 이제 머리를 90도 가량 숙였고 그래서 이제 구경을 하러 이제 회사를 돌았다는 겁니다. 이재용은 이날 인사말도 하지 않고 부사장이 대신 했다는 겁니다. 아마 본인이 지금 법적인 문제가 걸려 있고 그 법적인 문제의 생사를 갖다가 관할하는 권한이 문재인에 있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겠죠. 청와대 관계자는 삼성 입장에서도 로키로 이재용이 업무에 복귀하는 것을 공식화하고 싶고 청와대도 해외 진출한 기업을 격려하는 이상의 논란을 굳이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행사 전에 쌍방이 만나서 사전 논의를 했다. 이재용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집행유예로 풀려난 상태에서 대법원을 지금 판결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날 준공식은 30분이 늦어졌다는데 모디 총리가 문재인의 지하철을 타고 가자고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1개 정거장 지하철을 타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하철은 현대 로템이 제작한 지하철이고 선로 건설에는 삼성물산이 참가를 했다는 겁니다. 문재인이 지난 3월 베트남에 갔을 때도 15만 명을 고용하는 지금 스마트폰의 대부분이 거기서 나오죠. 삼성전자 베트남 공장을 가보자 했지만은 당시 삼성 갈 데가 아니라고 이렇게 연기되었는데 4개월 만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이 재용이 호스트 자격으로 양 정상을 초대했고 문재인은 삼성전자를 직접 세일즈하면서 인도 노이다 삼성전자 공장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삼성전자의 최대 스마트폰 제조 회사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베트남의 최대 회사가 이제는 인도로 옮겨가는 과정 같아요. 그러면서 이걸 갖다가 인도와 더불어서 잘 해가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문재인은 취임하고 난 직후에 작년 여름에 청와대의 기업인을 불러가지고 직접 주조한 호프로 그러니까 이 공장 맥주가 아닌 브로이 맥주로 이렇게 만찬을 했고 그 외에는 스킨십이 기업하는 사람들하고는 없다가 지난해 말에 중국에서 정의선 현대차 충칭 공장을 둘러봤고
자, 그러면서 또 올 2월에는 하나 QCL 공장을 들렀어요. 충청도에 있었죠. 김승현을 만나서 업어주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언론들은 호들갑을 떨고 있어요. 문재인의 신남방 정책이 본격화됐고 대기업과 파트너십을 앞세웠고 결국은 이제는 문재인이 대기업 재벌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라는 지금 그런 평가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재용은 어제 자신의 이 인도 생산 라인에서 나온 125 스마트폰을 전달을 했고, 그리고 이 대중소기업 상생 정책을 총괄하는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계속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리고 삼성은 최근에 내부적으로 일자리 창출 상생 방안을 발표하려고 준비 중이다. 항상 그랬죠. 박근혜 정권 때는 창조 경제를 위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다 했는데, 그때 제가 뉴스 브리핑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벌들은 지금 박근혜 정권 같이 얼마 들지 않는 몇십억으로 해결이 가능한 창조경제 혁신센터를 각 광역단체마다 만들어서 그걸 끌고 가면서 상담하고 지원하고 하는 것이 제일 싸게 먹힌다. 아마 박근혜 정권만큼 재벌한테 싸게 먹히도록 한 정권이 없을 거라고 봐요. 자, 그래서 이제 이는 삼성을 위시로 해서 찍힌 재벌들은 고용 얼마 창출하겠다고 겉으로는 그러고 뒤로는 그거 갖고는 안 되죠. 자기들도 거짓말인 줄 알아요. 고용이라는 게 일부러 고용을 만들어 가지고 회사에 일거리가 없는데 고용을 만들어가 할 바에야 차라리 그 돈을 10분의 1만 뇌물로 주는 게 빠르지요. 그래서 고용을 창출한다라는 것은 정권에다가 한마디로 구미를 맞춰주는, 한 10만 명 한다 합니다. 그러면 한 10,000명을 할까 말까요? 원래 자기들 신규 고용은 하지요. 아무리 경기가 안 좋아도 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신규 고용을 발표하면서 그거 고용 창출했는가 안 했는가 따져보는 언론이 있어요. 확인하는 정부가 있어요. 그냥 발표하면 끝인 거예요. 대기업들이 깜빵에 갖다 놓을 때마다 회장이 고용 창출한다 말을 한 걸 다 지켰다 하면 지금은 대기업 전부 가서 일하고 있겠죠. 전 국민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코 끼었을 때 앞으로 뒤로 다 빼고, 그러고는 이제 쇼를 국민 앞에 인도에서 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미 협의가 다 끝났고 이재용의 최종심은 보나만 할 거라고 보이고, 이재용이 그 대가로 뭘 지불하는가 하는 거는 세월이 지나면 나오겠지요. 자, 그래서 결국은 한국 최고의 기업답게 문재인 정권도 노무현 정권처럼 삼성공화국에 손을 내밀었고, 삼성은 이제 웃으면서 그거 봐라, 내가 지금 고개를 숙이지만 결국은 내가 이기지 않느냐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이런 변화 이후에 결국은 집권 2년 차를 맞은 문 정권의 대기업 정책 기조가 변화하는 것이 아니냐면서 이 문재인이 기업과의 소통 강화라는 집권 2기의 기조를 보여주는 대상으로서 인도에서 이재용을 90도 악수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이걸 하기 위해서 청와대에서 비서실장이나 누구가, 요즘 뭐 장하성이는 힘도 없으니 얼마나 이렇게 이 부분을 삼성 측과 만나면서 짭짤한 조율을 했겠습니까? 소금 치고 후추 치고 올리브 기름 두르고 여러 가지로 요리를 했겠지요. 나머지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이 정권 또한 한편으로는 오늘도 뒤져요. 온 사방을 뒤지고 있으면서 다른 한편은 저짓거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경제 6단체가 2년 만에 모여서 합리적인 최저임금을 하라고 중소기업연합회, 경총, 상공회의소, 정경련,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는 한편으로 금융개혁을 한다면서 10년 전의 키코 사태를 윤석현 금감원장이 취임 첫 기자 간담회에서 이거 조사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000개의 중소기업들이 막대한 손실을 입었는데 이것을 조사하라고 이미 검찰 대법원 판결 다 난 걸 조사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노동계는 최저임금 43%를 올리자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대통령이 삼성 인도 공장을 방문한 것이 뉴스의 일면거리의 뉴스가 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정상이에요. 대기업에 대해서 지나치게 분노할 것도 없고 대기업이 마치 모든 악의 권원인 양 보는 것도 문제고요. 재벌이 가장 큰 기득권이라고 지금 이 문 정권 출범 직후에 국정기획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정권이 지금까지도 오늘까지도 반기업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변태스럽게 또 한편으로는 이 최고의 기업과 지금 손을 잡는 모습을 인도에서 연출을 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기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공정하고 정의롭고 상식적으로 변해야지 다른 한편으로는 쳐 죽이고 있으면서 그중에 제일 잘 나가는 놈하고는 봐주면서 악수한다고 하면 그게 도대체 진기업이냐? 아닌 거죠. 제가 앞에 서두에 지금 여기저기 털고 있는 이야기부터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국민연금 동원해가지고 장난치겠다고 경고해놓고 다른 한편으로는 노선선회가 아니라 역시 삼성은 유용해. 삼성하고 손을 잡고 가야지. 이제 한 1년쯤 해보고 지지율도 지금 68.9%인가로 또 떨어졌어요. 4.27 판문점 선언한다고 그리 쇼를 했는데 지지율 또 떨어졌어요. 그 전 직전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뭐 그 지지율도 저는 한 20% 거품이 있다 믿지만은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방향 전환을 어떻게 하느냐. 지금 삼성으로 방향 전환을 또 하는 겁니다. 친기업으로 변했냐. 다른 한편은 지속적으로 모든 기업을 다 한 번씩은 목을 졸라서 숨통을 쪼았다가 풀어주려고 하겠죠. 뭐 때문에? 자,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이래 돌아다니도 되는지에 대해서 건강 문제에 대해 정말 국민 앞에 좀 밝힐 필요가 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몸이 뭐 안 좋다 이러면서 수요일 날은 일을 안 한다고 이야기들이 나왔지요. 그래서 얼마나 그걸 가지고 대통령이 수요일 날은 쉰다라고 하면서 시끄러웠습니까? 그런데 어제 보면 엊그제 TV조선에 자, 문 대통령이 한 주 8일을 갖다가 대통령이 아프다고 미국의 국방장관이 와도 곱빼기도 안 보이더니만 지금 인도 갔다가 싱가포르를 들렀습니다. 자, 그래서 청와대가 대통령 건강관리에 나섰다고 하면서 먼저 보고를 줄이겠다. 청와대는 매주 수요일 대면 보고를 생략하고 주말 관저 보고도 피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 순방 직전 나흘 동안의 대통령 일정이 공개된 것만 21건인데 공식 일정은 수석 보좌관 회의 한 건이지만은 매일 아침 9시 15분쯤에 새 실장과 수석들이 하는 비공개 티타임 회의를 비롯해 수시로 업무 현안 보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일요일에는 관저에서 내각 보고도 있었다고 해요. 청와대는 러시아 순방 이후 대통령이 감기에 걸리는 등 건강 적신호가 감지되자 매주 수요일 오후는 대면 대신에 서면으로 보고를 대처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서면 보고를. 자, 주말 관저 보고도 피하고 사흘 연속 일정도 잡지 않도록 했다는 거예요. 대통령 주치의는 수요일은 일정을 아예 비우라고 권유를 했지만은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라고 전했다면서 지난 8일간 쉴 동안은 청와대 온라인 업무 프로그램인 온나라에 접속하지 않고 건강 회복에 집중했고 각 수석실과 비서실은 해당 기간에 온나라에 올리는 문건을 대통령이 열람하지 못하게 열람 범위를 제한했다는 겁니다. 참 살다 보니 대통령이 열람하지 못하게 열람 범위를 이렇게 제한했다는 거예요. 자, 청와대가 요양원으로 바뀐 겁니까?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주에 4일 근무만 한다고 비아냥거리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이 보고를 받는 부분을 건강 때문에 수요일 보고를 대면 보고가 아닌 서면 보고로 하고 또 주말에 보고를 안 받기로 한다면 대통령직이 천년만년 하는 것도 아니고
5년이 지나면 붙어 있고 싶어도 가야 되고 잘 못하면 5년 안에 쫓겨나는 전통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이것저것 다 생각해서 몸이 불편해서 그렇게 업무를 못 볼 정도라면, 보고 자체가 불편할 정도라면 대통령직 수행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했고, 그렇다면 대통령직을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강하고 하고 싶은 사람 널리 깔렸어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라고 생각을 하느냐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요일 날 무슨 업무를 안 했니? 하고 하면서 일정을 비우고 관저에 있었니? 하면서 난리를 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난리를 친 사람은 몸이 문드러지더라도 자신은 근무를 해야지요. 그렇게 불편하고 이럴 정도로 안 좋다면 국민 앞에 대통령직 업무 수행에 지금 중대한 차질이 발생했다고 공개를 해야 되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확히 하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이재용은 문재인 정권이 대부분 주장을 한, 그리고 이 정권을 지지하는 사람이 촛불을 들고 이렇게 외친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피해자인 것은 지금 바뀌지 않는 사실이에요. 자, 물론 무죄 추정의 원칙은 유지돼야 되겠지만은 지금 대법원의 판결을 낳고 있는 피해자와 행정부의 수반이 인도까지 가서 화기애애하게 저렇게 하게 되면 재판원장들이 지금 뭐라고 하겠어요? 대법관들이. 이 정권에 가까운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아, 이재용은 풀어주라는 신호구나. 이렇게 여길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용이 설사 유죄 판결을 받아도 사면하겠다라는 신호니 아예 그냥 이양 풀어줄 거 우리가 풀어주자고 대법관들이 두들길 수도 있지요. 그래서 지금 이 정권이 지금 이 재벌 총수 일가 전횡 방지,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작업 등을 전방위로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통해서 하고 있고, 삼성의 관련 계열사들 중에 얼마나 많은 회사들을 지금 뒤지고 있어요. 2년 동안 수사를 하고 있어요. 청와대가 전면에 나서서 노조 설립 방해 사건만 4차례 압수수색, 14명 구속 영장 신청, 삼성 반도체 공장의 비밀 공개, 바이오 계열사의 분식 회계 문제, 또 계열사 보유, 삼성전자 지분 매각 등 그것뿐만 아닙니다. 삼성 정권의 실수까지도 지금 샅샅이 털고 있는데요. 이러는 정권이 갑자기 저런 식으로 지금 그동안의 검경 공정위, 금감원, 국세청 등을 동원해서 조지다가 이렇게 또 하고 있어요. 이게 삼성만을 위한 특별한 것인지 이 정권의 전반적인 대기업 기조가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문재인은 답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자, 이재용이 2심에서 집유로 나오자 문 정권을 지지하던 떨거지들은 2심 재판부를 파면하라. 이재용 석방시킨 재판부 파면하라고 게시물을 올렸고, 여기에 대해 청와대는 청원에 드러난 국민의 뜻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5개월 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촛불 정신은 뭐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짜웅 정신은 뭐예요? 참 문파들 불쌍합니다. 당신들은 이 정권이 정의로운 줄 알고 저렇게 지지하는데 이 정권은 촛불 들고 집어넣어 놓고는 빼주고 봐주면서 뭘 챙깁니까? 문파들 정신 좀 차리기 바라요.